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9월 30일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국내에도 해외 탄소 배출권 가격에 투자하는 ETF가 출시되었다는 것인데요.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아 상장 첫날에 100억 원이 몰렸다고 하네요. 그럼 이 ETF가 왜 이렇게 뜨거운 것이냐? 바로 지난 1년 새 2배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뭐야, 나만 몰랐어?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탄소 배출권 ETF를 해외 시장에서 직접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주식시장에도 이러한 ETF들이 상장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당신에게 맞는 ETF는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주의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탄소 배출권 ETF를 이미 사기로 결심하신 분들께 어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본인에게 좋을지, 오른쪽 아래 표처럼 기사를 검색하면 나오는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쉽게 정리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내용입니다. 즉, 나는 탄소 배출권 투자에 관심이 없다, 또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영상을 종료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당신의 성격 검사, 아니 ETF 검사 시작해 보시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질문에만 답하세요. 그럼 고민이 끝납니다. 자, 걱정 마시고 제가 하는 말들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먼저 환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환율, 오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내릴 것 같거나 모르겠으신가요? 오를 것 같으신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거나 내릴 것 같으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답을 내리셨으면 따라오시면 되고요. 먼저 환율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앞으로 오를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내릴 것 같거나 잘 모르겠으신가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른쪽 화살표를 따라오셔서 이 솔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IHS 합성 상품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릴 것 같거나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아이스 합성 상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쉽죠? 뭐야, 어떻게 벌써 끝났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한 거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참고 설명만 잠시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선택한 두 종목은 이 왼쪽 표에서 이렇게 빨간색 박스 친 두 종목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제외하곤 다른 조건들이 거의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환율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상품은 모두 환율의 영향을 받는 상품들입니다. 즉 환율이 오를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이 상품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더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두 상품 대비 이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금리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익세스 리턴 방식과 토탈 리턴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익세스 리턴 방식은 이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의 순수한 가격 변동, 그리고 선물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롤오버 비용만을 반영한 수익률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토탈 리턴은 여기에 선물에 투자하고 남은 일부 펀드 자금을 미국 단기채에 투자하면서 단기채에서 얻는 수익률을 플러스로 얻게 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단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보통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단기 국채의 수익률도 올라감으로써 이 상품의 수익률이 이 상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기준금리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차이라고 한다면 여기 총 보수가 한 상품은 0.5%, 한 상품은 0.5%인데요. 약 0.05% 정도 차이가 나죠. 솔 상품이 조금 더 수수료가 높아 보이지만 이 토탈 리턴 방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좀 더 높은 보수를 뛰어넘고도 남을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 오른쪽에 미국 3개월 채권 수익률을 가져와 봤는데 최근 1년을 보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0.06%의 위치에 있습니다. 1년 전을 봐도 0.08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0.1% 정도였고요. 내려오면 0.01%까지도 내려갔습니다. 즉 평균을 생각하면 한 0.05% 정도 되는 것인데 딱 이 두 상품 간의 보수 비용 차이와 같죠.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면
이러한 미국 3개월 채권 수익률도 올라갈 것이고, 따라서 이 보수의 차이를 뛰어넘는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이 두 상품의 선택이 기로가 갈린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신탁 원본액, 즉 굴려지는 유동성도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둘 다 글로벌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아까 첫 번째 질문이었던 환율에 대해서 내릴 것 같거나 잘 모르겠어요, 신경 쓰기 싫어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동성과 보수에 대한 질문인데요. 나는 상품에 있어서 이 상품에 투자되는 유동성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선 코덱스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아이스 H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상품에 대한 보수 비용이 더 적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S&P H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민 끝. 이 두 상품에 대해서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금 살펴본 두 상품은 이렇게 빨간 박스 친 첫 번째와 세 번째 상품입니다. 둘 다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익세스 리턴 방식으로 수익을 산출한다는 점도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신탁 원본액, 즉 유동성과 총 보수입니다. 원본액 같은 경우에는 솔보다는 코덱스의 상품이 훨씬 더 유동성이 크고요. 그 말은 시장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동성이 클수록 좋다고 하죠. 그럼에도 이 솔 상품도 다른 ETF들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다고 매우 디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총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덱스 상품이 0.64%, 솔 상품이 0.55%로 약 1%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낮은 보수를 선호하시는 분들께서는 솔 상품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사 끝!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질문만으로 여러분들께 딱 맞는 탄소 배출권 ETF를 정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께 추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